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립니다.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종목 상담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 적절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채널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합니다. 2109.59포인트. 일단 뭐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빨간불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40분 전에는 1포인트 하락이었는데 현재는 0.86포인트 상승. 뭐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114포인트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2096포인트대까지 급격하게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좀 투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로 V자 모양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오늘 쉽게 매수를 가담하진 못합니다. 장 자체의 움직임이 한번 출렁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매가 오히려 나왔던 모습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관만 삽니다. 1,034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1,742억 원 프로그램 매수가 아직도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투신 연기금은 여전히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줄이네요. 개인 804억 원 매도 물량 늘립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3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692로 출발해서 687까지 빠졌다가 현재 포인트 693대까지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시 이후에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팔지만 기관 가운데서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폭이지만 12억 원 매수 잡히고 외국인이 266억 원, 286억 원 팔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네요. 2원 상승하면서 강달러 이어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요란하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장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만은 뭐 내용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컨셉 미달하는 내용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회성 수익 9천억을 뺀다라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매물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IM 사업부, 스마트폰 쪽이 워낙 잘 안 팔렸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급락을 나타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뭐 그 외의 부품주들, 디스플레이 쪽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까지도 대체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면서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오 섹터주들은 쿠롱 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된 재임상을 미국에서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같이 빠졌었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임상 3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 등도 플러스 반전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특히 한올바이오 같은 우량한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뭐 이중항체 관련된 파멸신 이런 부분들도 좀 반등 나오고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강세 보이는 게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좀 코스닥 지수가 견인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도 북한 관광과 개성공단 관련 이슈가 초반부터 좀 나오면서 초반에 강했습니다만은 좀 탄력 떨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워낙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계속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면세점과 화장품 섹터주들도 수단 반등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주들도 오늘 현대모비스, 위아, 만도, 현대차, 기아차 모두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에 연동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IT 섹터주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고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과 또 상대적으로 국산 내재화를 계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다시 시장에서 좀 방향성 잡아가는 모습을 본다라면은 IT 섹터주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이 좀 약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은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글로벌에서 거의 왕따 소리를 들을 만큼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종목별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반기를 노리는 오히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별 접근해 보시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유효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저희가 좀 관심 갖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뭐 오늘 조정받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IT 섹터, 뭐 디스플레이, 소재 섹터주들 계속 이 시간 통해서 소재 섹터 관련주들 좀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다 또 이번에 일본이 또 비자 문제를 또 들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호텔신라와 신세계, 뭐 하나투어 등 일본과 관련되어 있어서 뭐 면세점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 2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러 가지 외생 변수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면 단기적인 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뭐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손절매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외국인들 소폭 매수로 좀 돌아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오전에 골라놓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조금 아쉽지만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9만 원 아래권에서는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뭐 최근에 좀 저점권이 한 87,000원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일선이 위치해 있는 10만 원 부근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되겠지만 10만 원 살짝 통과돼서 한 10만 3천에서 10만 5천 원까지도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신라 단기 낙폭이 커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장이 그나마 좀 오후 들어서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맞는 종목들을 두 분께서 선정을 해주실 겁니다. 주 대표님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JC케미칼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산업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의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전국의 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내에서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7곳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중유 연간 생산량은 200만 리터 수준이지만 화력발전소 5개에서만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서 연간 소비량은 50만 리터에 그쳐왔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서 친환경 원료로 분류됩니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데 가장 큰 장점은 원료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종류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서 바이오 디젤과 함께 4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으므로 매출 증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전망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배로 증가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이 친환경 바이오 중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는 더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출액은 1,800억대고 영업이익은 100억에 가까운데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동사의 흐름이 최근의 흐름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최근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같은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가격대 저가에서부터의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목표가가 이제 4,300원을 설정할 수 있는데 4,300원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4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400원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닿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 JC케미칼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입니다. 2차 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가 요구하는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 전지 사업으로 2차 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2004년부터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NCM과 NCA를 동시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는 단연 SK 이노베이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SK 이노베이션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내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50%만을 가정을 했을 때 2022년까지 SK 이노베이션 향으로만 6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일본 신규 고객 사양 1만 톤의 NCM 캐파까지 감안하면 총 7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올해 말 예상 캐파는 5만 톤이기 때문에 7만 톤의 예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 4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주춤거렸지만은 이렇게 예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시면 3월 달에 상장을 해서 크게 시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주가도 지금 6만 원대에서 바닥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분기, 4, 4분기 지나갈수록 실적이 증대를 하기에 이제 주가 부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는 6만 8천 원, 손절가는 5만 6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설립된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시험 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영상 처리, 로봇 정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테스트 검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도래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서 사업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보유한 기술력을 응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3D 프린터 분야에 진출하여서 다수의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고속으로 고품질의 대형 출력물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고속호 쉘 광중합형 대형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하여서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사람이나 사물을 입체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폰에 TOF 방식의 3차원 센싱 모듈 탑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약자로 적외선과 같은 빛이 피사체에 도달했다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심도를 계산하고 또 3D를 구현하는 게 골자인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도 인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TOF를 접목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손안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 3D 센싱이 접목되면서 AR 및 VR 서비스와
게임 등의 활성화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TOF 방식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채택된다면 동사의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지금이 매수 적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1,300원으로 제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8,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력인 로봇 모션의 컨트롤러부터 드라이브, 센서 기술까지 확보해서 국내외 주요 관련 고객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나 특수 목적용으로 로봇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등을 키워드로 한 인간 친화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인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과 에너지 제어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RS는 Reliable과 스마트의 약자로 갑니다. 이 동사는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손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로봇과 ESS 두 종류인데요. 각각 50%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라인 내에서 물류를 위해서는 대형 다관절 로봇이 사용되는데요. 공정 간 물류 이송을 위한 대형 다관절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로 동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의 수요는 매년 20%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동사도 20%씩 꾸준한 매출 증대를 이루어왔습니다. 최근에 KT 및 유도그룹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스마트 공장을 2만 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코스닥의 조정과 더불어서 주가 조정이 깊었습니다. 주가 조정이 깊었는데 오히려 이 조정이 좋은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00원, 10,000원 초반대에서는 조로의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앤디포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디포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면 테이프 사업과 또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큐어바이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큐어바이오라는 회사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 등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RS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는 전 임상 단계이지만 내년 하반기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향후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으로부터 우수한 후보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곧 좋은 파이프라인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7월 2일 날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동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약 370억 원에 매각을 해서 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던 그 부동산 매각 발표와 관련해서 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견주하게 지금 241선, 일봉의 241선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또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100원을 설정하고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디포스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3시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디젤 엔진 발전 사업,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를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는 바이오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33%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와 동시에 수주 잔액 또한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고 발표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바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혜주로도 나왔었던 종목이 되겠는데 그와 함께 비상발전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장마철이 또 다가오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력 공급을 대체하는 예비 전원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자회사인 GN1 에너지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 예상은 매출액의 연결 기준 24.5% 증가할 예상으로 나와 있고 영업이익 또한 연결 기준으로 47%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적 또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NC 에너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횡보하고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 갭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무려 한 10%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이번에 다시 눌림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에 갭상승 이후 음봉이 길게 나타났지만 아래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굉장히 좋게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과 480일선을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전에 걸렸었던 자리에 대한 물량 소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크게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 이상 넘어가서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체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개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또 TFT LCD용 제조 장비 생산을 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은 FPD와 반도체 이송 장치가 되겠는데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실적이 좋지 않고 특히 SK하이닉스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점이 2020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9년도 하반기에는 장비주의 발주가 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6개월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주는 제로주, 이런 소제품들한테 6개월 선행이 되는 7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용인 본사 내에 305억 원을 들여서 현재 공장을 증설을 현재 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을 할 예정이다.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현재 305억 원을 들여서 증설을 할 예정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2019년 하반기 또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점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250원이 되겠고요. 손절가로는 3,95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IN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INC는 스마트 에너지와 사물 인터넷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팹리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 전력선 통신 방법에 대한 특허를 현재 취득을 해놓고 있고, 스마트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IoT 솔루션 수요가 굉장히 증가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이 대폭 강화된 와이파이 또한 그 칩을 개발을 해내면서 이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사실 이 INC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C 종목도 제가 5월 17일 날 방송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 방송에 나와서 5월 17일 종가 매수 종목으로 추천을 들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상향 차트가 나타나면서 최고가는 7,050원 대략한 추천 이후로 40%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22 이동평균선은 이탈을 해내면서 좀 꺾이나 싶었는데 어저께 장대 양봉이 출현되면서 모든 이평선 위로 다시 캔들이 올라왔다. 그 얘기는 매도세보다는 확실히 아직도 매수세가 유효하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고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고점을 현재 뚫어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모두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8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빛소프트가 되겠습니다. 한빛소프트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업체인 한빛드론을 100% 지분으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신사업으로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게임에 대한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이 VR 미래 산업에 연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은 해리포터 마법사 연합이라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국내의 증강현실 AR 게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빛소프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평선만 놓고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들을 차례대로 뚫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한 시세도 한 차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인 브릴라이트의 메인넷이 구축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구현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빛소프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3,3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쇼박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쇼박스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관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이 쇼박스라는 성우가 함께 외치는 장면이 되겠는데 이 종목은 일단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영화 제작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배급도 하고 있는 배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굉장히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심지어 일본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쇼박스가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배급을 맡은 봉오동 전투가 8월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전투를 벌였었던 봉오동 전투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출연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고편이 올라오고 있는데 평가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에 앞으로 나올 라인업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설경구와 조진웅, 허준호, 김사랑이 출연하는 퍼펙트맨과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등이 출연하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하반기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는 것을 일봉상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현재 다지면서 수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 놓고 봤을 때는 하락의 추세선이 왔다 갔고 아래 저점은 똑같이 이어져 가는 삼각수렴 형태의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이 진행되지 않고 상승으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방 슈팅이 나타나기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왔을 때 앞에서 저항을 한 차례 맞았었던 242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 오늘 맞닿고 지금 밀리지 않고 현재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차례 나왔었던 거래량이 나가지 않고 꾸준하게 횡보를 보여준 와중에 주가의 모습만 등락만 나타났을 뿐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었고, 어저께 대량 거래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좋은 양봉이 출현됐고요. 오늘 또한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면서 현재 242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좋은 양봉 2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바닥권을 탈출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지금 사실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고 있었을 때는 어저께 종가 부근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면서 3%대의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앞으로도 굉장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고 앞으로 큰 상승도 예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 고가 부근인 4,500원을 말씀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25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까지 5종목을 들어봤고요. 일단 뭐 반사 이익 종목들 어제 뭐 모나미가 엠포털 검색어 상위를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쇼박스는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확인합니다. G3BNT 주마태 대표의 지난주 단기 접근 공략주였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종가 28,200원, 예. 현재가 28,200원 똑같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초에 3% 이상 올랐다가 예. 다시 빠졌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61선, 121선, 241선이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3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 파동으로 인해서 잘 가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한미약품 사태가 또 벌어지고, 이게 바이오 업계에서의 그러한 불확실성,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의 부분이 양구 건조증이고 생명과 직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의 1차, 2차에서도 우기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차에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평선이 집결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큰 움직임이 생기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 구간이 또 다음 주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지난주 금요일로 종가 같은 가격, 이 가격대는 또 매수 드리고 싶은 그런 매수 추천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G3BNT 그러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오늘은 엔디포스라는 종목을 엔디포스 마지막 5종목 중에서 네네 뭐 추천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매각 차익을 통해서 8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진짜 잘했네요, 투자.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리츠 회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80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 거기에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마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뉴스화가 되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투자와 관련된 것은 또 공시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뉴스화가 되고 공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 이제 5,400원대의 주가는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이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김은국 형님 같은 소리들을 갑자기 해주셔가지고 예, 앤디포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었냐면 페노션이었는데 이거 잘 갔죠? 잘 갔습니다. 예, 목소리가 네. 굉장히 커지셨는데 네. 페노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좀 올라와 상태에서 좀 매수 추천이 들어가서 조금 불안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동안 횡보세를 보여줬는데 드디어 어제와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고 거래량 동안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BDI가 저점일 수 있겠고 그에 따라 주가 또한 이 페노션도 올해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서야 좀 뉴스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한 발 늦죠, 보통.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고 그때 제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5,000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인 8%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일단 5,000원에 매도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라도 지금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480일 이동 장기 이동 평균선도 있고 앞선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소화의 과정은 좀 필요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매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보유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되 단기로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익 실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눌림이 올 겁니다. 분명히 다음 주 눌림 시에 재진입하는 전략을 한번 잘 짜보시면은 더욱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한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중기, 장기, 단기로 결정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입니까? 오늘 저는 구기 재질을 좀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특징주가 아니라 오늘 단기 접근. 그렇죠. 단기 접근도. 페노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쇼박스. 예. 네, 오늘은 단기 접근적으로 쇼박스를 침착해. 네, 쇼박스를 말씀해 지금 수익도 너무 잘 내고 지금 방송 와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불금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쇼박스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죠. 예. 제가 이번 주말에도 영화관에 가서 좀 영화를 보고 싶을 정도로 이 쇼박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본 불매 운동 영향이 조금 더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쇼박스가 하반기 라인업 봤을 때 이 하반기에 엄청난 기대감을 회사 내부적으로도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또한 저점에서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바닥을 탈피하는 엔터주로서의 영화주가 되지 않을까. 영화 산업 쪽에서는 조금 더 쇼박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8월 달에 봉오동 전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단기 일단은 추천주로는 쇼박스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특징주 좀 살펴봅니다. 17분 지나고 있는데 주 대표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세요? 네,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모나미요? 어제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모나미를 특징주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매수 추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99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네.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로 달려들었다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매물대 쌓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매물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물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일목균형편상에서 지금 구름층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월봉까지 본다고 했을 때 3,900원대 또 3,990원까지 그 사이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았죠. 그리고 월봉에서도 지금 60월선 또 일목균형표 구름층 이렇게 저항을 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났을 때에 어디서 매도할 것이냐 가장 강력한 저항대를 보고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았었고 만약 그때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조정의 흐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일제지라고요? 네, 그렇죠. 특진주. 네, 오늘의 특진주 국일제지입니다. 네. 이 점은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냐면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늘 제가 국일제지를 시초가 아래에서 잡아서 14%의 수익을 내드리고 지금 방송에 왔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뉴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겠는데 예전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횡보가 한 2달간 이어졌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구글과 이제 구글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그래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감이 실렸다라고 하는 뉴스와 함께 국일제지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거래량 동안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처럼 뉴스 이후 하락세가 진행됐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9%대의 상승을 유지하지 않고 아마 종가 마감 때까지 밀리는 모습의 약세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은 국일제지는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윗골이 달려놓고 앞에 나왔었던 물량을 소화를 해냈는데 불구하고 지금 9%대의 상승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혹시라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위에서 접근해서 손실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대응을 하기보다 월요일 날 만약에 음봉으로서 이 앞전에 나왔었던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 매도를 보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앞에 오늘 형성된 요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채우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한 번의 튕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만 그렇게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전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일제지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한 번씩 검토를 하잖아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섭게 움직이더라고요. 무섭게.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건 뭐 모남이나 국일제지나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고 지금은 두 종목 다 후발 대응은 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316번님의 뉴로스 종목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6,150원에 비중은 적정하네요. 10%. 어떻게 할까요, 주 대표님? 네, 뉴로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고요. 최근에 수소차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다가 약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정이 나왔었고요. 근데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조정 구간은 어느 정도 마치고 바닥을 5,100원에서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6,700원대까지 오르는 구간도 있었는데요. 만약 그 전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때 매도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가 5,870원, 매수가 6,150원에서 많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에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6,200원 선에서 매물대가 있는 걸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200원 또는 6,300원 구간이 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좋겠는데 매도하시고 만약에 단기적인 것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6,200원, 6,300원 매도, 또 6,000원 초반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차트 모양상으로는 바닥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뉴로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2549번님께서 3,100원에 비중 50%. 이거 테마주 아닙니까, 유니온 머티리얼? 테마주죠. 개인들이 가장 좀 좋아라 하는 좀 변동성 큰 테마주가 되겠는데 사실은 원래 이 종목이 히터류 관련주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나온 그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수혜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타난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머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그 실리콘 카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보다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 수요일 날 굉장히 좋은 상승세 이후 어제와 오늘 음봉의 형태는 보여주고 있는데 3,100원 부분이 현재 매수가이십니다. 물론 단가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좀 이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시가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역시도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왜냐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히토류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더 안 좋게 변화가 더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 또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엮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매수가의 최대한 비중 반이라도 매도를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대 양봉 시가인 2,600원 이탈 시에는 무조건 손절을 매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아직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워낙에 이게 급등락이 큰 종목들이고 작은 종목들이어서 좀 대응을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좋은 사람들 0416번님께서 4,440원에 배중이 100%입니다. 100%. 대북 테마고 저기 개성공단 테마 중에 거의 대장이죠? 맞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 대북주, 개성공단 관련주에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좋은 사람들 뭐 인디에프라든지 뭐 JST나 또 인지컨트롤스 여러 가지 개성공단 관련주가 있는데, 이 좋은 사람들이 대장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지금 고점에서 머무른 기간이 이제 5일 정도, 영업일수로 5일 정도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 매수를 하셨는데요. 거의 몰빵이죠. 4,4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현재 5,500원인데 뭐 주당 뭐 1,100원 정도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소화해 나가는 기간이 짧으면 또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트 모형상으로는 조정이 길어지면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 다시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 5,000원대 초반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5,500원에서 5,600원 사이 매도, 또 5,000원대 초반에서 재매수,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큰 수익을 한번 내고 스윙을 한 뒤에 재수익을.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을 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다음 종목 하나만 더 갑니다. 6531번님께서 알루코 4,130원에 비중 30%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알루코는 사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 좀 낯설어가지고 봤는데, 저는 사실 역별 종목을 좀 안 보는데, 이 종목이 지금 역별로 현재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지금 매수가하고 워낙에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기업의 실적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하락세로의 모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상승세 반등이 나타났지만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4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고 빠진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나왔었던 저가 이탈이 나타나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 잔파동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 번 더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워낙에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손절매보다도 3,500원까지의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3,500원에 오시게 되면은 비중 반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130원까지 노리기보다 4,000원보다 살짝 아래, 3,950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로서 최소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수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109.71포인트, 1포인트 안팎의 상승,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 이어가다가 급락, 그리고 다시금 상승 V자 모양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 이어가 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1,188억 원이나 삽니다.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1,944억 원. 금융투자만 이만큼 사주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소폭식 매도, 그리고 개인도 895억 원 매도, 외국인은 318억 원 정도 현재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1%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 지금 1% 안쪽으로 좀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가 2.56% 하락입니다. 그리고 LG전자 잠정실적 공제 오늘 떴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 같이 밀립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포스코,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694대까지 올라갑니다. 상승폭 더 키우면서 고점 마감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687까지 오늘 장 초반에 쭉 빠져내려가면서 이거 670 찍는 거 아니냐, 65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바로 또 V자 모양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팔고 있는데 팔자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금융투자와 연계금에서 매수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378억 원 사는 가운데 외국인 255억 원 순매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일단 뭐 주요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모두 다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특히나 신라젠의 반등폭이 큽니다. CJENM 살짝 소외받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뭐 엔터게임 업종들은 조금 밀려나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스달연대기 오늘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1.34%. 아스달연대기의 이제 시청률로는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 상승폭이 제법 좋습니다. KMW 다시 약보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까지 만약에 밀렸다면 좀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 다음 주는 뭐 이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장이었잖아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 대표님은? 뭐 다음 주 목요일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기관의 품매수가 많았을 때는 또 지수가 밀려내리고 또 풋을 청산했을 때 또 외국인이 또 선물을 매수하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변동성이 보이는 그런 장세인데 지수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를 보지 마시고 해당 종목을 보시되 중요한 것은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 종목들이 많아서 또는 물려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 그러면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에서 있던 어떤 뭐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우리나라 어렵게 되겠지. 하지만 또 반사 이익을 거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특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문구 관련해서 모나미라든지 또는 화장품 관련해서 국산 화장품이 많이 팔리겠다 싶어서 뭐 한국 화장품이 오른다든지 또는 오토바이가 국산 오토바이가 팔리겠다 해서 KR 모터스가 오른다든지 악기는 또 삼위각기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많이 갖는 100%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를 하셔야겠죠. 종목들 정리하시고 매수가는 다 잊어버리시고 종목들 정리해서 어느 정도 50%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좋은 기회 때에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을 보자.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미래에 예측 가능한 거. 또 그 이가람 위원께서 좋은 걸 소개해 주셨어요. 쇼박스 같은 거. 그럼 좋은 영화가 개봉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대치에 부합된다면 또 그런 종목을 또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물론 반대로 가면은 또 손절도 잘 하셔야겠죠. 짧게 이절과 손절도 잘 하시는 그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포지션 잡아주셨고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오늘 금요일도 역시 오늘도 하락이구나 싶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 오전 들어서 갑자기 순매수로 바뀌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보게 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다음 주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 또한 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개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실 텐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는 비중을 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면서 글로벌 이슈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0.09% 올라갔습니다. 2110선에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0.42% 장중 고점으로 마감이 되네요. 694.16포인트, 694, 이제 700선에 거의 근접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올라가면서 117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어저께 미국장이 독립기념일로 시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핫 이슈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강세였죠. 그다음에 또 약세로 엄청나게 흘렀다가 반동 들어오면서 일단 정강 후약의 장세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지수로는 플러스지만 선물은 마이너스권에서 끝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도 마이너스권에 끝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의 모습, 요 근래 계속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대의 모습을 보여도 기관 중에서 기금이 좀 사면 괜찮은데 기금이 37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현물 매도하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시장의 수급이 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자로 보시면, 일자별로 보시면 연기금이요. 오늘 370억, 어디가 420억, 그 전날 60억 정도 매수했고요. 그 전날 또 250억 매도했고요. 그 전날 10억 정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420억 매도합니다. 제가 왜 다 읽어드렸을까요? 매수할 때는 아주 적게, 매도할 때는 금액이 매수 대비로 5배에서 6배 늘어나는 양상이죠. 근데 이전까지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어떻게 털어낼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관들은 일단 만기권까지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매수를 안 하니, 연기금 매수를 안 하니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금융투자업자가 2천억을 매수했지만요,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부실 언덕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키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내내 그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원달러 제가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3번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170원대 돌입을 종가상으로 합니다. 요 며칠 동안 올랐지만 장중에 1170원이었지 종가상으로 1170원대 안 갔거든요. 근데 종가상으로 1170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이 5주선 내려오는 부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거꾸로 해석하면 5주선을 돌파하지 못했구나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5주선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가 된 거로 해석하는 게 맞죠.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급격하게 원달러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일단 이 차트상으로는 원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주도 시장이 이 환율로 본다면 쉽지 않은 장이 연출될 수 있고요. 아까 연금이 매도한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높죠. 특히 이 연기금이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어느 정도 하면 시장이 조금 수급적으로 안정을 취하죠. 근데 외국인마저도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의 모습, 이 원달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경상수지가 적자로 갔다 흑자로 돌린 건 사실이죠. 그러나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달러는 레인지 안에 있어야 된다. 지난번 1196원의 고점과 저점인 1150원대 요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폭 지속돼야만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과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에 대한 대응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계산한다 그러면 원달러는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멈춰 있어야만이 될 거다. 어쩌면 더 올라갈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달러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다른 편으로는 위험자산이 급등할 거를 기대하기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글로벌 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프랑스에서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프랑스에서 사상 첫이었고요. 사실은 오스트리아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에서는 벌써 마이너스 국채 금리를 발행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13%. 그럼 국채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 보면 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는 것은 일반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시비에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유로존에서 완화적 기조가 확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지속되려면 FMC에서 금리 인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이 7월 달에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특히 유로존이 피그스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슈퍼마리오라고 하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22 총재가 되면서 양적을 합니다. 그가 이탈리아 출신이죠. 근데 그가 양적을 하면서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살려냈죠. 근데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내정됐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프랑스가 향후 유로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믿었는지 벌써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유로존에서 국채 매입은 프랑스 쪽으로 몰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프랑스 차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보다 더 강한 차트의 모습이죠. 과거사를 보면 프랑스 차트는 독일보다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죠. 독일 차트는 이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이 위치. 프랑스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차트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미국 차트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차트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차트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고 약간 옆으로 눕는 모습이었죠. 프랑스 차트 보시면 여기서 그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 모습이 나왔고 한번 깊게 빠졌다 올라온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미국장이 이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후행스페를 보시면 추세 연장선으로 보시면 이게 고점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뚜글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뚫리면 정말 새로운 파동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국도 역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연속성을 보인다면 가능성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사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뚫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캔들은 다른데 종가상으로 연결해 보면 다 그 자리에서 저항이 왔다라고 본다면 정말 7월 한 달 미국의 금리 인하, 프랑스에서 마이너스 국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혹시라도 뚫리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 만기입니다. 만기는 외부의 움직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에 움직이지 않고 자체적 포지션에 움직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 만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포지션이 며칠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방 쪽으로 베팅이 좀 커진다. 상방 쪽이 열렸다가 닫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국인들이 품매도, 그러니까 상방 베팅한 걸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기관들이 하방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상방을 많이 닫아버렸습니다. 기관도 일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좀 더 강하게 매도를 합니다. 콜 매도를 하면서 상방을 막습니다. 콜 매도라는 것은 하방 쪽에 이익이 나는 쪽이거든요. 근데 하방 쪽에서는 품매도에서 한행사가가 플러스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완전히 뭡니까?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 밑으로 가면 매도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뚫리게 되면 품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품매수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만약에 다음 주에 예상대로 변동성이 혹시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265, 지수상으로 2038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정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확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 시장의 꼭지점, 프랑스 시장의 꼭지점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다음 장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 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 한때 2100을 이탈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왔죠.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일단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격으로도 후행 스페 이격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 상태로 본다면 상방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2118을 돌파해서 2128, 그러니까 2118과 2128이 상단 레인지입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 일단 만기권의 하방 변동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가 81포인트 말씀드렸었죠. 혹시 이게 무너지게 되면 하방 변동성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 위쪽으로도 한 15포인트, 아래쪽으로도 한 15포인트 정도밖에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방과 하방 변동성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포지션상으로는 하방 변동성이 더 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동섭의 마켓뷰에서도 김동섭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일단 이번 주 시장이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뿐만이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다음 한 주를 또 대비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말 오늘장 내일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